재미와 센스로 구성지게 풀어가는 이슈 앤 수다.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갈 수다쟁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앵커 같아요. 오프닝 너무 멋있는데요. 점점 멋있어지죠? 네, 이제 멋있어요. 적응을 네, 해서 나날이 재밌어지고요. 진보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 변호사님 네. 나날이 예뻐지는 아, 이유는 그래요? 뭘까? 요즘 데이트 하시나 봐요. 사랑을 네. 많이 먹어서 그러나? 데이트도 많이 하죠. 네. 근데 좀 예뻐지는 게 네. 그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저 요즘에 자꾸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어머, 너무 예뻐도 문제구나. 공주병 걸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공주병인데. 네, 저 약간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에 갈 때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요즘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아니 근데 조심해야죠. 그렇게 네. 피곤하게 따라오는 사람한테 뭐 분 뭐 이렇게 존칭까지 쓰고 그래. 그거 따라오는 힘든데. 삐 이렇게요? 네. 네. 스토킹인데 그거. 네. 근데 또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으시니까 제가 또 나서서 왜 따라오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아니 일단 근데 좀 두고 그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건 바로 범죄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 또 심각한 게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항상 좀 주의를 잘 살피고 저 스스로 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데이트 폭력 네. 또 뭐 무슨 부부 싸움 뭐 네, 이런 거에 맞아요.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저 할 말이 그렇죠. 정말 네. 데이트 폭력은 오늘 정 변호사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네, 한데. 네. 그럼 어떻게 우리도 부부 문제는 아니 예전에 데이트 경험도 얘기하고 그렇죠. 네. 글쎄 맞아요. 말이에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데이트를 많이 해본 경험은 없어요. 보기와 달리. 만나자마자 딱. 저는 그냥 저기 한 명 만나서 그냥 오래 연애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그 단속과 신고가 있었다 그래요. 있지, 네, 맞아요. 예, 네, 막 그래서 뉴스도 나오고. 지난번에 그 경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1279건이 신고가 됐고 그 중에서 61명을 구속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거잖아요. 네, 한 달 동안에. 강원도 안에서도 25건이 접수됐고 그 중에서 21명 입건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아마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연인 간에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고된 건수보다 신고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사실 이거 드러내놓고 말하기 그렇죠. 어렵고 왜냐면- 속으로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 선생님 그 마치 그런 일을 당해서 누구한테 의논을 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막 신고해 이거보다 야 조용해. 너 괜히 그거 이야기 불거져가지고 네, 너 맞아요. 시끄러워지면 너 네네. 피곤해. 네. 정 변호사님 같이 시집 안 가는 분들은 또 야 너 경력에 문제 있어. 혼인줄 막힌다. 혼사길 막힌다. 조심해라, 이런다고. 조용해라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게 이제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이나 여러 가지 성폭력의 경우 이제 피해자가 문제가 있어서 네가 원인을 제공해서 아니면 네가 끼를 부려서 맞아. 이렇게 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가 끼 부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조용히 다니기만 했을 뿐입니다. 네. 끼좀 부렸어? 안 부렸어요. 엉뚱하게 오히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화살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최근에 이슈가 돼서 그렇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연인 간의 폭력 문제는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정 폭력하고 사실 비슷한 양상인데 이제 결혼 전에 이제 남녀 간의 이제 관계에서 서로 누가 이제 뭐 우위에 있느냐 남성이 주도적으로 뭔가 이제 가부장적. 일을 하고 여성이 수동적이고 이런 이제 태도 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근데 농담으로 얘기는 하는 거였겠지만 예전에 막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 그저 여자와 명태는 뭐 3일에 한 번씩 막 두드려야지 맛이 있고. 되게 옛날 얘기죠. 근데 반대 얘기도 있잖아요. 반대 얘기. 참, 남자하고 멸치는 들들들들들 볶아야지 맛있어.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좀 오래된 이제 이야기긴 한데 어찌됐든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조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가부장 문화에서 남성이 뭔가를 주도해야 되고 확 끌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과 여성은 그거에 반해서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미덕이다. 이래서 실제로 그 통계에도 보면
수동적 여성과 좀 가부장 성격이 많은 남성의 경우에 이 데이트 폭력이 많이 발생한대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데이트 폭력 뭐 단순한 폭언, 뭐 폭행, 뭐 협박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데려다가 뭐 감금하고 정말 뭐 사람 어디가 한 군데 뭐 부러지고 터지고 막 그럴 그렇죠. 때까지 때리고 결국에는 뭐 성적인 문제까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엔 사람 죽여가지고 또 굉장히 묻어버리기도 많잖아요. 하고 그 데이트 강력 범죄까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관계를 끊자 이랬을 때 막 그 집에 쫓아가서 불 지르고 막 그 가족까지 살해하고 이런 사례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데이트 폭력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주 나쁜 건 이거예요. 그런 폭력이 있은 후에 뭐 잘못했다고 한다든지 뭐 용서를 바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렇죠. 사랑해서 그래. 정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니까 네, 또 여자는 그런가? 그죠. 나를 맞아요. 사랑해주니까 나를 뭐 정말 이런 사랑하는구나.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들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한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 중에 40% 정도가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해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랑하는 줄 알고. 어떤 연구기관에 물어봤대요. 왜 헤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때리고 뭐 폭행을 하는데 왜 헤어지지 않냐 그랬더니 헤어질 만큼 심하진 않아요.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제 네네. 여자가 뭔가 맞을 짓을 한 것 네, 같은 이제 맞아요. 그런 이제 뭐 자기 비하 내지는 네. 자기 판단 이런 걸 자꾸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남자들한테 의존을 하면서 남성들이 이제 막 이게 주도하면은 왠지 멋있어 보이고 요즘 왜 컨셉 있잖아요. 짐승남이라든지 그리고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뭐 상남자 뭐 이런 용어들이 네.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나는 그 옛날에 네. 역시 빨랐나? 난 그 옛날에도 있잖아요. 그런 남자가 좋아요. 그런 남자가 좋았어요. 인상 탁 쓰고 있고 막 지시야, 야, 너 뭐 어떻게?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저는 그렇게 매력이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본성 속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할 텐데 사실은 남녀 관계라는 것은 평등이고 협조 관계지 누구 하나 확 끌어서 그 사람이 절대 해결자가 될 수는 없는데 은근히 그걸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요. 그래서 위험해요. 저는 마치 그 앞에선 작아지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좀 보호받고 보호받고 싶은. 싶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특별히 그렇게 여자짓 하는 경우에 다른 이제 여성들이 아우 쟤 좀 봐 여자짓해 꼬리쳐 뭐 이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성 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법도 해요. 저도 두 분한테 좀 고백을 하자면 네. 한 몇 년 전에 저도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연인 그때도 사이는 예뻤어? 아니고 세상에. 쭉 연인 관계는 당하는 건 아니었고요.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연인 관계는 아니었고 약간 좀 스토킹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굉장히 힘도 세고 저보다 덩치도 훨씬 큰 사람이 이렇게 뭐 저를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면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맘 같아서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온다면 나는 막 야! 하고 막 발로 차고 이럴 것 같은데. 저도 막 이제 있는 힘껏 다 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반격을 하는데도 이렇게 퍽 쳐가지고 저 이렇게 저기만큼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 안 나고요. 이 순간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그렇죠.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거기를 벗어나야지.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순간 벗어나서 도저히 이 사람은 나 혼자는 해결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분을 퇴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데이트 폭력 오늘 얘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땠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 신고하는 게 꺼려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것 같아. 네, 왜냐면 맞아요. 나한테도 피해 올까 봐.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이름이 거론이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스캔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묻어놓자. 그냥 저 사람만 퇴치를 시키고 그냥 묻어놓고 싶은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를 그렇게 드러내기가 사실은 쉽지 왜냐면 않잖아요. 그렇게 해봐. 누가 나한테 내가 이렇게 드러내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올까 봐. 네, 그리고 아니 뭔가 또 박수도 뭐 손뼉이 맞아야 그래. 박수가 쳐지지. 저 이런 남자가 식으로 뭐 괜히 혼자 나오니까. 처음부터 그랬겠어?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데 대한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하나 이렇게 숨기면 또 제3의 피해자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문제화하고 그거를 교과서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사실은 강력하게 해야 된대요. 근데 나는 만약에 그랬을 때 강력하게 했는데 막 더 무섭게 할까 봐.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행동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맞아요.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이 주로 20, 30대에서 이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데이트를 20, 30대가 많이 하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요즘 젊은 층들은 이 감정 조절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억압된 감정을 좀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늘 이놈 사회적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분노의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이. 요새 근데 물론 20, 30대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가끔 매스컴에 뭐 뉴스 보도 이런 데 보면 뭐 60대 분이 뭐 자기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뭐 집에 찾아가서 그렇죠. 살해까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는 무슨 나이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자기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뭐 욱하는 이게 올라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일명 어떤 정신적인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서 더 이게 드러나는 건지. 사이코패스도 많아지기도 하고 이게 사랑과 소유에 대한 이제 혼동을 좀 많이 겪는데 소유욕이 많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 데이트 폭력 그 징후들이 있대요. 네네. 내가 지금 데이트 폭력 당하는 건지도 어때 모를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징후가 일단 여자한테 막 큰 소리로 호통치는 거 있죠. 저는 그거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그러면 그거 한번 제 경우로 한번 세볼게요. 혹시 있나? 봐봐요. 네.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스타일.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막 하루 종일 전화한다든지 문자를 계속 한다든지 막 받을 때까지 한다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 경우 있어요. 네. 수십 번씩 막 전화하고. 끝까지 막 수백 통의 문자 막 남기고 그런다든지 혹은 상대방의 휴대 그 전화나 무슨 이메일이나 이런 데 비밀번호 알아서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한다든지 확인하지. 네. 혹은 안 만나려고 약속 안 했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니 다 통하나 봐. 다 속하나 봐. 계속 있는데 아니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날 때마다 뭐 스킨십을 요구하든지 그보다 더 과한 어떤 제스처를 막 한다든지 또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는 거야. 사실 뭐 과거 우리 알아서 괜히 뭐 화날 일이 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자꾸 과거는 과거를 과거를 캐묻는다든지 둘이만 있을 때 폭력적으로 뭐 뭘 발로 차고 막 화나면 발로 차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잘해주는 척하고 막 대단한 남자다 이러는데 둘이 있을 땐 너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이게 경우가. 다 예.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징후래요. 다중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집착력이 많고. 다중이. 다중이 네, 소유욕이 강하고 집착하고 의심하고 그런 의심하고 사람들. 자기 자신감 결여되고 네. 그러네요. 몇 개 속해요. 저는 다행히 하나도 안 속합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신랑 괜찮나 보다. 어찌됐든 저희도 옛날 데이트 뭐 이제 경험 한번 좀 얘기해 보죠. 뭐 혹시 이제 예전에 데이트 할 때 이런 건 좀 진상남이었다, 이런 건 좀 꼴불견이었다 느끼셨던 경험 나 있어요. 네. 술 먹고 그렇게 막 이거 정말 나 그건 싫더라. 아무리 뭐 편안한 관계라도 네네,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만취한 경우. 너무 만취가 자주 있으니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금기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짜장면 사주면 바람나야 돼요. 왜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못생기게 먹으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얌전을 떨어야 되는데 네. 입에 이렇게 검은 거 묻히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아니, 계속 남자는 이렇게
저 이렇게 하지? 남자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배려가 없는 남자다. 그 기준이었어요. 저희 시대 옛날 얘기니까. 근데 요즘은 또 잘 먹는 여자가 인기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커피 잔에 저희 때는 이제 그 믹스 커피 이렇게 타서 먹는 거니까 네, 네. 설탕, 프림 뭐 이렇게 막 타주는 남자. 이 남자도 별로야. 배려를 안 하는구나. 그렇죠. 상대방이 뭐 어떤 걸 블랙인데? 좋아하는지 모르고. 자기는 친절을 베풀지만 내 취향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뭐 그런 이제 좀 이렇게 퇴짜를 놔야 될 남자를 이런 식으로 기준을 했는데 게다가 이거 설탕하고 프림하고 이렇게 타지고 게다가 수저까지 이렇게 하면 더 싫겠다. 더 싫겠다. 다시 타주는. 다시 이렇게 맛보고 이상하다. 다시 또. 아이, 근데 너무 순박하다. 그렇죠. 근데 요즘 좀 그런 진상남은 어떤 게 진상남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상남은 이제 좀 네. 남자답지 못하고 이제 좀 찌질하게 군다. 그럴 때 이제 진상 부린다. 찌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찌질하다. 거봐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렇게 와일드하고 뭔가 나를 확 이끌어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요즘 많은가 봐요. 근데 저는 근데 옛날부터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지 않았어요. 남자는 그래서 꼭 왜 뭐 성이 이리 와. 뭐 근데 영화 보면 다 목소리도 그러고 막 남자들이 다 이렇게 여자는 하는 뭐 어머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 근데 그게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경제력도 많아지면서 사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이 이렇게 남성을 리드할 경우도 있고 또 뭐 남성이 일시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여자가 비용도 되고 뭐 데이트 비용 이런 것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회가 바뀌고 여성들이 경제력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의존형이 많은가 보죠. 아직까지는 좀 뭐 인식이 뭐 100% 전환됐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남자한테 바라는 무언가가 있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하는 그런 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뭐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하기는 점차적으로는 뭐 남자나 여자는 동등한 존재다, 평등하고 뭐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뭐 어느 누구와 종속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조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능 안에 이제 뭔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주고 뭐 이런 데 대한 로망은 있나 봐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로망을 갖고 살았는데 뭐 지금도 그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그래요. 소녀이셔요. 저요? 네. 어머 무슨 마음은 소녀세요. 무슨 좋다. 좋죠. 몰라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랬나 나는. 그러니까 그 환상, 꿈 이런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뭐 계속 데이트 폭력이 이제 연인 간의 문제, 뭐 집안일 이렇게 치부되다가 요즘은 사회 문제로까지 이슈되고 이제 이게 범죄로 돼서 처벌까지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인식도 많이 전환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또 경찰청에서도 데이트 폭력 예방하자 해서 연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전과 여부나 신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국의 클레어법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데이트 폭력이 범죄다라는 인식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실제로 당한 사람이 보통 선생님 데이트 폭력을 한번 했던 사람은 그 계속 재범을 한대요. 가정폭력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습관성이 돼요. 뭐 잘못했어. 내가 사랑해서 그래. 싹싹 내 맘 빌지 알지. 그때는. 막.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막 많다 보니까 이제 경찰청에서 무슨 스마트 시계, 스마트워치 줘서 바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경찰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시스템적인 스마트워치도 것도 제공하고. 만들었다 그러고 이제 그런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부부 싸움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해서 신고를 못 할까 봐 이제 여성 전문 그런 경찰관이나 상담원들을 많이 배치해놨대요. 예, 요즘은 그냥 경찰의 전담 그 여성 경찰이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그래서 뭐 완전히 근절되진 않겠지만 좀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요? 스토킹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맞아요. 조금 다 처벌이 좀 약해. 근데 좀 뭐든지. 처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동감이에요. 일단은 뭐 형법이든 뭐 경범죄 처벌법이든 처벌 규정은 다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뭐 폭행 같은 경우, 상해나 폭행 같은 경우 뭐 7년 이하 징역,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했고, 또 특히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해 놨는데 연인 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범죄까지 갔을 때 용서해주고 합의해서 뭐 처벌 원치 합의를 않는다. 막 그러니까 처벌 강하겠죠. 불원서가 들어가고 네. 또 계속 이제 집을 알고 있으니까 집에 찾아가서 그거. 막 애원하고 그거 참- 가족들 괴롭히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합의서 써주고 처벌 불원서 써주면 처벌 수위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그런 문제가 그런데 발생하죠. 내가 만약에 이런 걱정도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합의를 안 해줬을 때 제가 너무나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더 큰 보복이 오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그런 것 두려움 때문에도.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 폭력이 아니라 계속 습관성으로 있어서 재범, 산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처벌하고 네. 또 이렇게 나중에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 제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구든지 뭐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증빙을 자료를 꼭 남겨놔야 된대요. 뭐 사진을 찍어놓는다든지.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그 사진이 끊어놔야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팔 내가 여기 맞았어 멍들어서 여기만 찍는 게 아니라 내 얼굴 요즘 누구 팔인지 모르잖아요. 네. 내가 모습이 나오게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을 수 없고 그런 증거 자료를 남길 수 없을 때는 몇 월 며칠 뭐 언제 그렇죠. 뭐 무슨 기록으로 이유로 남겨야죠. 기록을 네. 자세하게 다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지 된대요. 그리고 요즘엔 다들 휴대전화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이 녹음 버튼 누르면 그거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찾아서 녹음을 아니, 누르겠어?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네, 어렵긴 한데 습관화하고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죠. 인식을 사실은 또 인식을 그렇잖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남자가 설마 그러려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녹음하는 거 들켜갖고 더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몰래 해야지, 몰래. 맞더라도 봤을 때 맞더라도. 네. 네. 인식을 아예 안 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대응을 못 해요. 그런데 방금 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염두에 두고 있으면 뭔가 하나라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늘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이 돼 있으면 이제 비상 상황에서 그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뭐 이게 뭐 재밌게 떨었다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었네요. 저는 되게 유익한 수다였던 것 같아요. 잘 알아둬야 될 이야기죠. 아니 우리 네, 수다가 너무 유익하던데. 특히 더 유익하다. 지금 당면할 수 있는 그런 네. 문제니까. 네. 네. 우리 이쯤에서 좀 오늘 수다를 한 좀 한 정리를 줄로 네, 정리해보죠. 뭐. 네. 저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거다. 아, 그죠? 꼭 이렇게 멋있어. 네. 맞아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아 맞아. 폭력의 문제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맞아요. 네. 저는 데이트 폭력은 사랑 싸움이 아니다. 범죄다. 아 그렇죠. 사랑 범죄죠. 싸움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범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네, 역시 역설을 변호사님 하고 다운 해야 될것 말씀. 같아요. 멋있어. 네네. 조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멋있는 말 하나 알아왔어요. 네네. 데이트 폭력, 사랑이란 탈을 쓴 범죄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사랑이 그렇죠. 아니라 범죄라고 얘기했고 예. 뭔가 위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탈을 위장한 거예요. 저 거기다 덧붙이면 네. 사랑이라는 당위정 속에 있는 독약이다. 멋있네요. 오늘 명언 여러 개 나오는데요. 여러 개 나온다. 우리는 늘 명언을 날려요. 그렇죠? 네. 한 줄 쓰다만 딱 나중에 모아도 어록집이 나올 것 책 같아요. 하나 낼까 봐요. 네. 명언집. 네. 오늘 수다도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네, 수다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더 알찬 수다로 네. 돌아오도록 해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